사랑하는 우리 안병덕 선생님을 모시고 고등학교, 대학교 후배이신데 지연으로 치과 이름이 아주 특이하죠. 아빠의 치과입니다. 아빠의 마음으로 그런 환자를 항상 네, 맞습니다.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러겠네요. 생각의 방이라고 잠깐 이제 가까운 말 잘 듣는 방이 있습니다. 진실의 방으로. 애들 보기 근데 힘들지 않아요? 근데 이게 소아치과는 약간 소아치과를 좋아하는 사람,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뉘시는 것 같아요. 직원들도 물론 마찬가지고. 저는 사실 애들을 보는 게 더 편해서 소아치과를 한 거라서 애들이 혼자 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2명을 꼭 상대하는 거잖아요. 소아치과에서 이제 제일 첫 장에 행동 조절에 관한 거에서 항상 이제 대부분의 다른 치과들은 환자와 술자 둘의 관계인데 이제 소아치과는 항상 셋의 관계, 삼각형인 것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할 때 그 보호자분들이 와서 옆에서 쳐다보고 계시는 건가? 네네네. 아이들 행동 조절하는 측면에서도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좀 많이 불안해하니까 진료실 안에 같이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옛날에 병원에서 좀 말 안 듣는 애들,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애들, 꽁꽁 묶고 심한 애들은 코도 이렇게 싹 막아주고 그랬던 적도 있었던 네.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핸드 오버 마우스라고 해서 이제 입을 가리는 게 있는데 코는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이제 아이가 너무 소리를 지르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을 가려서 소리가 안 나게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라시고 우리 귀한 아이에게 아이를 들쳐업고 가시기 때문에 핸드 오버 마우스는 요즘은 이제 안 하는 걸로. 실제로 미국에서도 핸드 오버 마우스를 하면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고요. 진정 치료를 하게 되면 진정 치료 중에는 갑자기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진정 치료를 할 때는 항상 패디랩을 하고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전에 약을 좀 먹이나요? 약간 진정제 같은 거? 수면 치료를 할 때 약을 먹이고 수면 치료까지 아닌 경우에는 아산화질소. 네. 생각의 방은 깜깜한 방인가요? 그걸 이제 그 영업 비밀 생각하면 한번 들려서 진실의 방으로. 제 친구 딸을 한번 안병덕 원장님 병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난리를 치다가 체어에다가 한 바가지 토를 하고 네. 그 다음부터는 못 가고 있다고.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불소를 바르면 토를 하는 아이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. 치료를 하기 전에 울다가도 토하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2시간 전에 금식을 좀 하고 데리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분 마취를 하면 또 2-3시간 깨물까봐 못 먹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2-3시간 밥을 못 먹어서 애가 배고프다. 그래서 이제 많이 먹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에 몇 건이 있는 건가요? 아니면 토를 하는 거요? 하루에도 몇 번씩 진짜? 아이들이 울다가 괴롭겠네요. 항상 보면은 안쓰럽죠. 그러네. 그럼 다들 별로 안 보세요? 소아 환자? 저는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하루에 한 3-4명? 근데 김동환 원장님은 약간 포스가 있으셔서 말을 잘 애들이 듣-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. 애들이 알거든요. 요새 이제 핫한 게 소아치과에서 영구치 레진이 보험화돼서 그 이후에 보험 레진 수요가 엄청 많이 늘으셨을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. 예전에 환자 1명 볼 걸 2명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지는 않은데 치료를 권하기가 좀 쉬운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성인이랑 달라서 아이들은 우식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6번 치아가 나왔을 때 이제 진행이 좀 된다 싶으면 치료를 권해드리는데 이게 또 진행이 빠른 우식은 성인들처럼 이렇게 확실히 캐비테이션이 되고 까맣게 변하지 않고 누르스름하게 변하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저희가 아무리 우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안경 벗고 어디에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러면 없는데 치료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아무래도 보험이 돼서 환자분들도 부담이 좀 적어지셨기 때문에 초기 우식에서부터 권해드릴 수 있게 되는 거는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저는 항상 촬영을 미리 해놓고 환자한테 동의를 구하는 편이에요. 그게 서로 좋은 것 같아요. 구강 카메라나 현미경이 있으면 그걸 이제 환자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장점이고 이게 우식이 다 제거됐는지 확인하기에도 용이해서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큐레이가 있으니까 그게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초기 우식 찾아내고 이런 거는 눈으로 확실하게 표시가 되니까. 그 큐레이도 보험이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. 레진 사용하실 때 패커블 레진을 많이 쓰시나요? 아니면 플로어블 레진을 많이 쓰시나요? 저도 이제 소아치과 의사를 한 지가 얼추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3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수련을 받을 때는 플로어블 레진을 사실 강도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때는 주로 이제 패킹 레진을 썼었다가 제가 교수를 할 때는 플로어블 레진을 쓰니까 생각보다 강도도 괜찮은 것 같고 쓰기가 편하니까 이제 플로어블 레진을 또 쓰다가 보니까 약간 치핑이 되거나 마모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기포가 좀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요즘은 2개를 같이
주로 쓰게 병동에서? 그래서 마진 부위에서는 적합성이나 흐름성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플러블 레진으로 마진은 좀 두르고 중간에 교합력이 좀 많이 가는 부위는 주로 이제 패킹 레진으로 마지막에 이제 마진 부위는 실란트로 한 번 더 마무리하는. 세컨더리는 잘 안 생기나요? 애들이 양치를 잘 못해가지고. 아이들이기 때문에 2차 후식도 잘 생기고 레진은 항상 느끼는 게 폴리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마진 부위에 약간 세컨더리 내지 착색이 또 생기면 그 부위를 또 폴리싱을 하면 또 한동안 또 별탈 없이 쓸 수 있게 되고, 저희는 이제 소아치과니까 아무래도 성인 치과보다는 정기 검진을 잘 하니까 하는 중간중간에 폴리싱도 좀 잘 하고 보안 관리도 신경 쓰고. 일반적으로 그러면 정기검진을 어느 정도 간격을 하시나요? 3개월이 보통이고요. 우식이 잘 생기는 아이들은 그거보다 조금 자주 2달에 한 번 정도. 우식이 잘 생기는 애들은 올 때마다 그런 불소, 보통 이제 2-3달에 한 번 정도씩 불소, 그런 아이들. 반이씩. 네, 네. 특별히 뭐 선호하는 제품이 있나요? 이 제품 저 제품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향도 좀 안 좋아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향이 좀 여러 개의 향이 나오더라고요. 풍선껌 향도 나오고 다른 향들도 나오고, 그래서 처음에 접할 때 아이들이 좀 거부감이 적은 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를 최근에 써보니까 기존에 쓰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얘가 이제 이렇게 열면 균일한 이런 점도가 아니라 약간 덩어리가 네, 뭉치는 되어 네, 있고 네, 네.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. 네, 네. 섞어서 쓰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호모지너스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쓸 수 있는 양이 되게 넉넉하더라고요. 그리고 전에 쓰던 것들은 엿을 방금 녹인 것 같이 너무 찐득찐득했는데 이거는 발음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점도가 아니고 점점 굳어가는 굳어지는 네, 거. 그런 네. 느낌이었어요. 색상 자체도 약간 치아색이랑 그러게요. 가까우니까. 옛날에 네. 쓰던 거는 갈색이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예전에는 또 그게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게 불소가 귀하던 시절. 불소를 발랐는데 아, 도대체 우리의 어디에 불소가 발라진 거냐 이제 의심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확실히 더 여기 진하게. 발랐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, 예전에 이제 송진가루가 들어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노란색이 났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심미적인 게 중요하니까 맛을 본 적이 있으세요? 예전에 수련이 때 저는 한 번도 제가 맛을 본 적이 없는데. 막 쓰네 이거. 네.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네, 살짝 네. 다네요. 네. 첫 맛은 쓴데 약간 또 뒷맛은 달고 약간 실어 먹는 맛인데. 최근에 저걸 한번 써봤는데 불소 가글 점심 먹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글 하는 생각보다 텁텁하지 않고 이거는 좋아요. 네, 이건 맛도 괜찮고. 색깔이 약간 녹색. 연두색. 생각보다 불소 가글액이 별로 없어요. 제품으로 돼 있는 불소 가글액이 별로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소아 교정 같은 거 하는 환자들 보면은 디칼시피케이션이 전반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. 그 부모들한테 이런 불소들 발라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불소 가글을 쓰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구하기가 쉬운 줄 알았어요.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보호자들한테 이거를 보여주고서는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한번 입에 물면 얼마나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? 동안 30초에서 1분 정도 하고서는 뱉고 그 다음에 따로 안 헹궈도 된다고. 불소가 효과가 있으려면 도포가 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으니까 양치 다 하고 입 다 헹군 다음에 저걸 물고 있다가 뱉고 그 상태로 재우고. 자기 전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겠네요. 이거는 환자들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합니다. 저도 팔고 있는데요. 0.2% NAF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시는 거고, 농도가 좀 더 낮은 게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는 지금 농도로는 이제 일주일에 센 편. 주일에 한 번. 이거 희석해서 쓰면 그러시면 돼요. 알뜰하셔라. 소아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네, 맞습니다. 그래도 소아 레진 치료를 할 때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술칙을 좀 한번 네.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무통 치료랑 방습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. 마취를 얼만큼 안 아프게 정말 잘 하고 마취가 충분히 돼서 치료하는 중에 아프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이가 협조가 안 되고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 다음부터도 이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마취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. 도포 마취부터 하세요? 네, 도포 마취 하고 어떤 거 이제 사용하십니까? 그냥 직원들이 사는 거. 스프레이 타입이 있고 그냥 그다음에 젤 타입으로, 오인트먼트. 네, 젤 타입으로 쓰는데 노란색 젤 타입이 있고 빨간색 빨간색이 젤 타입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빨간색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무서워해요. 근데 끝날 줄 알고. 또 도포 그래서 마취제는 네, 노란색으로. 노란색. 꿀팁이네요. 노란색. 네, 네. 그래서 소아치과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신데 저는 하악 6번 치료할 때도 블락은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. 전에 교과서에서도 만디블라 포라멘의 위치부터 해서 블락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
있고 그냥 침윤만 해도 깨물어서 상처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블락은 잘 안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- 아티케인이나 뭐 이런 거 아니, 주로 리도케인을 쓰고요. 리도케인이 안 되는 안 되는 경우에만 경우만? 아티케인. 근데 네. 웬만하면 리도케인으로 그냥 충분히 들어가요. 되고 블럭 마취를 굳이 안 해도 대부분 침윤 마취를 되고 러버댐을 잘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레진은 뷰티풀 플러스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. 제가 써보기에는 적당히 흐름성도 있고 강도도 적당히 나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묽게 퍼지지도 않고 그래서 뷰티풀 플로우 플러스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레진은 습기가 닿으면은 본딩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방습을 잘 하시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해서 러버댐을 잘 쓰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본딩제도 시간 줄이려고 보통 그러면 원바틀 같은 거 사용하시나요? 저는 셀프 애칭은 영구치에서만 쓰고 유치에서는 그냥 원래 쓰던 인산 애칭 쓰고 싱글 본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유치에서는 플로우블 레진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와동이 좀 크면 이제 패킹 레진도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 영구치 같은 경우에는 애칭 인산하고 그 다음에 SE 본드로 상아질 셀프 애칭 한 번 더 하고 즐겁게 또 네. 촬영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2부에서는 모두 다 궁금해하지만 확실하게 배워본 적이 없는 SS 크라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